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후 장비와 리컨디셔닝 효과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은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기계안전위원회 배진우라고 합니다. 현재 그 리컨디션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후 건설 장비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기계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현황과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건설 장비의 안전성과 과연 노후 건설 장비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건설기계 연식 관련 논문과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를 하나의 소모품이 아니라 이제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산 관리 기법과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순환 경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기법을 적용한 그 리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사고의 유형과 저희 협회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후 건설 장비에 있어서 장비란 것은 기계 플러스 장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노후 건설 장비가 과연 몇 년이나 된 장비를 노후 건설 장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후 건설 장비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과연 노인을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70세 이상부터, 아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어떤 분들은 80세 이상부터다, 이렇게 그 정의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이 몇 년부터 노후 건설 장비로 정의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개정이 되고 2019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간 20조 3항에 보게 되면은 관련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타워 크레인의 내구 연한을 20년으로 정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다른 건설 기계까지 합쳐서 내구 연한이 20년으로 지금 암묵적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각 건설 시공사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그 내규에 따라서 대부분의 일군 건설사들은 10년에서 15년 내의 장비만 현장에 반입토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노후 건설 장비는 20년 이상 된 장비라고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0년이나 15년 이내의 장비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설 기계가 얼마나 노후가 되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는 지금 등록된 건설 장비가 27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27종마다 노후되어 있는 정도가 다 똑같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제조사가 있는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노후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래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내에 제조사가 없는 장비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거의 100%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2020년 1월 현재 건설기기 기종별 등록되어 있는 총 등록 대수는 50만 7,427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불도저부터 시작해가지고 27번 타워 크레인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 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굴삭기, 지금 이제 용어가 굴착기로 통일이 됐습니다만 이 굴삭기와 지게차를 두 대를 합한 것만 해도 벌써 30만 대가 넘게 됩니다. 약 50만 대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에서 30만 대 이상이 굴삭기와 지게차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노후, 그래서 기종마다 노후 정도가 다 다른데 그렇게 어느 정도 노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금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제조사가 있는 장비와 국내 제조사가 있지 않은 장비로 나누어 본다면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약 35만 대는 노후화 정도가 양호하지만 10년 이내의 장비가 한 7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런 국내 제조사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만 지나면은 그 장비를 외국으로 수출을 유도를 해서 그 노후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장비를 자꾸 사게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덤프나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건설 기계의 성격도 있지만은 차량 기반의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삭기 지게차 35만 대하고 덤프 트럭, 믹서 트럭이 약 9만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50여만 대 중에 이제 약 6만 대가 크레인이나 항타기 그리고 로더 등등 이제 수입 장비 국내에서 제조를 약간씩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이런 장비 경우는 특징이 대형 장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형 장비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그만 사고라도 있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클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비 6만 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지금까지도 10년 이내의 장비가 새 장비가 많이 수입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30% 미만인 장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 기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그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건설 기계라는 것이 사고가 오래된 장비일수록 연식이 오래된 장비일수록 사고는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사고가 나는 것과 연식은 일정한 상수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수값은 그 장비에 투자된 금액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은 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와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건설 기계가 있는데 그 건설 기계가 관리가 잘 안 되었다면 일반 상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사고의 확률은 정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리가 잘 된 장비의 경우에는 사고와 연식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라는 것은 건설기계의 관리는 안전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안전검사와 그리고 그 장비의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정비 마인드죠. 관리 마인드에 따른 정비를 합쳐서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오래된 장비, 노후 건설기계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은 곧 돈이라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급박한 현장 상황이라는 거죠. 한 공정이 끝나면 빨리빨리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이 현장이 끝나면 또 다음 현장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틈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는 물론 현장에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현장에서는 장비를 뜯어보고 분해하고 그 안쪽까지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의해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그 관리 마인드에 대해서 그것들이 또 관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점검이라든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오일을 갈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주의 그 관리 마인드에 따라서 정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간단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관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에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겼더라도 적절한 수리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그냥 장비가 움직일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든지, 급하니까 빨리빨리 뭐 정품 부품을 안 쓰고 비품을 쓰더라도 그냥 고쳐만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의 제대로 된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가 된 건설 기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수리 한계라든지 뭐 수입대 유지 관리 계수,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장비를 움직여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나가는 유지비하고 수리비가 더 많으면은 제가 그 장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장비를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의 수리비와 유지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장비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수많은 수의 이제 타워 크레인 사고를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 연식은 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된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해석을 해보시면은 연식과 제조 연식과 사고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유명 건설사에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타워 크레인의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한 그 조사에 보시면은 장비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사고 원인 분석상으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사고 원인 분석 자료가 이렇게 장비 노후화에 대해서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장비가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 건의 안전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전 검사라는 것은 유관 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파회 검사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장비 노후화라고 하면은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녹이 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크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 노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걸릴 그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장비에 대해서 그 관리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그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장비 연식으로 연식 제한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리컨디션 협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실사용자인 시공사와 그리고 장비 소유주한테 안전한 무언가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 기계가 일반적으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기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나 상용차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승용차나 상용차가 트럭, 봉고 트럭 같은 것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200만 원, 중고 가격이 200만 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승용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그 중고 가격이 몇 억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장비도 집 한 채 가격에 육박을 한다면, 물론 요즘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아무튼 그것은 소모재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 관리 기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관리 기법에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장비의 상태, 왼쪽에는 장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X축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비의 상태는 이 Y축 제일 최초에는 엑셀런트입니다.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성능 저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40% 이하로 성능이 저하가 되면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구 연한이죠. 그 내구 연한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폐기 처분의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이제 장비의 상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재제조나 리컨디션을 해서 장비의 상태를 이 엑셀런트 인접한 부분, 그러니까 굿에서 엑셀런트 사이의 그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다시 이 장비의 그 컨디션을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리컨디션을 해서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계속적으로 리컨디션을 해서 이 장비의 내구 연한을 늘리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제조나 리컨디션을 하는 것을 크게 보았을 때 리사이클링, 그 순환 경제라고 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건설 기계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서 자산 관리 기법을 적용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컨디션이라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재제조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제조는 무엇이냐? 재제조의 5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 장비를 입고를 시켜서 해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 주어진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수리와 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는 리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재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식
재제조의 5단계입니다. 해체와 세척과 검사를 하고 수리 조정, 리컨디션을 끝나서 그 다음에 재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리컨디션 협회에서 하고 있는 리컨디션은 재제조의 5단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해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도 하기는 하는데 재제조만큼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것들 중에서 리컨디션이라는 것은 재제조의 5단계 중에서 검사와 수리 조정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사와 수리 조정 부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국내 기술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기술사 분들의 안전기술사와 구조기술사 분들의 그런 검토를 끝나서 그런 증명서를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전성에 신경을 쓴 재제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제조와 리컨디션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재제조는 비용이 신품 대비 그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40%에서 80%, 평균적으로 한 60%, 신품 대비 60%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리컨디션은 그 재제조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재제조는 신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 95% 이상이 되겠고, 리컨디션은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80% 이상의 성능을 내면은 합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재제조와 리컨디션은 똑같이 신품과 거의 근접한 안전성을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신품 대비한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3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게 되겠고, 또 그리고 뭐 전날 술을 마셨다든지 뭐 아무튼 뭐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영향입니다. 태풍이 분다든지 집안이 침하된다든지 뭐 지진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문제,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리컨디션 협회는 이런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이 장비의 문제에서만큼은 저희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을 리컨디션 함으로써 이 장비의 문제만큼은 현장에서 보다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끔 저희는 2016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뒤인 2017년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만 혼자서 이 리컨디션 재제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산하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재제조협회라는 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총괄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건설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는 이제 일군 건설사에 많은 수의 일군 건설사에서 이제 저희 리컨디션의 그 안전성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는 앞으로는 그 이제 환경과 결국은 그 결부된 저희 건설 현장도 환경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5년이나 10년 내에 자동차를 바꾸신다면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3분 중에 1분은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추세가,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미 그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 기계도 그쪽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협업을 해서 저소음과 무공해 건설 기계 장치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리컨디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건설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